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연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계속 치솟으면서 지금 다시 1,500원 선까지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금리까지 낮춘다면 환율이 더 치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은의 금리 동결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치솟는 환율 문제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창용 총재는 이 환율이 치솟는 이유가 국내에는 달러가 풍부한데 사람들이 달러를 내놓지 않는 이 보유 심리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환율이 워낙 좀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고환율 때문에 물가가 뛰고 있고, 근데 또 이 물가를 잡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환율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은 또 여러 가지 가계부채나 여러 경기 둔화 이런 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 동결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대목이 있죠. 환율이 연말에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연초에 다시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은의 고민이 좀 묻어난 오늘 기자회견이었다. 좀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근데 좀 한은 총재가 여러 가지 정부를 대신해서 많이 좀 변명을 해주셨어요. 변명을 해줬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뭐 연 2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것 때문에 좀 우리나라가 굉장히 환율이 어렵다, 또 뛰고 있는 영향이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전문가분들이.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대미 투자에 그 우리나라 국내 이런 환율이나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규모 투자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한미가 합의가 돼 있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M2 광의 통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돈이 많이 풀리고 한은도 좀 제대로 관리 못했기 때문에 또 이게 그 영향으로 환율이 또 이렇게 뛴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통계를 보면 오히려 이 M2 관리 잘하고 있다. 자신이 온 이후에 오히려 더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진단을 했어요. 환율이 오르는 요인이 뭐냐? 그러니까 4분의 3은 강달러와 지정학 리스크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4분의 1이 내국인의 해외 투자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왜 서학개미 때문에 오른 것이다 이렇게 왜 그렇게 또 진단을 하셨는지 뭐 너무 이 말이 조금 그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한은이 생각하는 어떤 이 환율 문제나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오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게 지금 한국은행은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원래 한국은행은 그 목적 자체가 금리를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이 중앙은행의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걸 맡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맡고 있는 거예요. 왜? 이재명 정부가 처음 들어서자마자 뭘 했습니까? 소비 쿠폰 뿌렸죠. 사람들 이 소비 쿠폰 별거 아니라고 그러지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원래 예상되지 않았던 통화량이 증가인 거예요. 없던 일이 벌어지게 됐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자, 그리고 지금 확장 재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700조가 넘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흑자 예산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마이너스 4%까지 관리재정 수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빚을 내가지고 재정을 더 확장을 했어요. 돈을 쓰겠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고 있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대는데 여기서 금리를 어떻게 낮출 수가 있습니까? 한국은행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낮추면 통화량, 아까 지금 M2 얘기하셨잖아요. 순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M2가요 지금 우리나라 단군 이래, 이 나라가 생긴 이래에 통화량이 제일 많아요. 4,470조 원 정도 불려 있다고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워낙 많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통화량이 이렇게 많은 것이 결국엔 물가 상승의 압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도 이거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게 되게끔 움직이니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한국은행이 뭘 합니까? M2의 기준을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M2에서 기존에 들어가던 요소들을 빼서 M2 자체의 평가액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지금 M2가 정말 좀 총재 말대로 전혀 문제가 없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 그럼 왜 갑자기 기준을 바꿔요? 그 전까지 뭐 국제기구에서 계속해서 너는 M2 기준 우리가 좀 다르니까 좀 바꿔봐라고 했을 때 한국은행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우리만의 특수성이 있고 우리 정책을 계속 해왔으니 우리 이거 안 바꿀 거야. 그리고 10몇 년을 버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M2에서 우리 이제 국제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요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채금 뭐 이런 것들 뺄게. 단기 금융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 뺄게. 이런 것들 빼면서 지금 M2의 기준 자체를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잡히는 통계에서는요. 착시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 실제로는 통화량이 줄지 않았는데 통계적으로는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우리 이거 어디서 봤었습니까? 우리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경험했어요. 통계를 조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자꾸 착시적인 현상을 가져오게 하게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풀려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이렇게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로 하여금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무제한 확장 정책 계속해서 빚내서 하는 것들은 국가 부채 비율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미래 세대도 부담이 되며 당장의 물가도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렵다. 중앙은행이 할 일이 그거예요. 미국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파월이 왜 트럼프와 싸웁니까?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중앙은행의 장으로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장은요 지금 독립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 뭐 제가 이창용 총재를 너무 뭐라고 못하겠는 게 이창용 총재가 한마디만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당장 이현주 최고위원 나와가지고 자리 내려놔라. 중앙은행 총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네.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말씀처럼 지금 확장 재정으로 인해서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환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창용 총재는 사람들이 달러를 내놓지 않는 보유 심리 때문이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달러를 이렇게 주고 풀지 않는 이유가 정부가 환율을 더 이상 잡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시장을 정부가 그냥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냐면은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윤 추구잖아요. 또 달러를 사놓으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못 막아요. 지난번에 연말에 당국이 구두 개입하면서 뭐 국민연금까지 데려오면서 결국에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좀 떨어뜨렸어요. 갑자기 좀 떨어졌죠. 1400 중점 40원인가? 그때까지 떨어졌어요. 2-30원까지도. 그렇게 떨어뜨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야겠다. 사야겠다. 왜? 곧 오를 거니까. 이거 잠깐 떨어진 것 뿐이니까. 이 시장을요.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속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환율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는요. 말로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국민들이 보기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이분들이 딱 보기에는 그거예요. 미국과의 대미 관세 협상. 이게 제대로 잘 됐냐? 정치권에서는 막 떠들어요. 협상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매년 수백억 달러를 그쪽에다 줘야 되는 말이 투자지 사실은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러가 당장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벌어온 달러를 시중에 풉니까? 아니에요. 그거 갖다 미국에 그대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달러를 쥐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달러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수요가 많은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스와프 체결이에요.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안 되면은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라도 세게 해놓으면 달러 수급 자체에 문제가 안 되겠네. 그러면은 수급은 안정이 되겠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다른 데에 돈을 더 벌 수 있으니 그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지금 이만한 투자 시장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달러를 못 잡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을 깨는 건 실력밖에 없어요. 정부가 가서 스와프 체결을 해오면 됩니다. 그걸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또 이런 가운데 미국 쪽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최근에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구두 개입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나 보다 적극적인 공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구윤철 부총리 만나고 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대미 투자 때문에 환율
환율이 오른다. 여러 시장에서 우려가 있다. 네. 이런 진단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좀 미국 쪽에서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다 보면 결국엔 그 원망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 차원에서 메시지를 냈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나 그 미국에서 뭐 베선트 장관이 한마디 했다고 그 시장에서 그 효과가 오래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잠깐 떨어졌죠. 그럼요. 앞으로 대미 투자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오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 이창용 총재가 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연말에 이제 국민은행이 아니고 국민연금 이런 부분, 네. 연기금까지 동원해서 여러 가지 환해지를 하는 이 정책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이 수급 조절에 나서서 많이 안정이 됐고 환해지 물량이 꾸준히 물량이 나가고 있다. 굉장히 도움이 됐다. 기업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다. 더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그렇게 역할을 하면 국민들은 순간적으로는 환율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에 어떤 일이 있었죠? 9일까지요. 뭐 여러 자료를 보면 국내 개인 투자의 미국 주식 투자가 우리 돈으로 2조 8,300억이 났어요. 순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개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통계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 이 같은 기간 최대 규모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결국 아직까지도 이렇게 당국이 구두 개입을 하고 이렇게 나서도 결국 아직 미장이 더욱 수익성이 좋다. 우리는 수익성이 좋은 곳으로 투자를 할 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렇게 단기적인 처방만 내놓을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장을 더 활성화시키요? 그런 대책을 내놔야 하잖아요. 국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기업들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정부 여당도 이 코스피 5천을 목표로 내걸으면서 지금 여러 반도체의 활황 이 부분에 얹혀가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몇몇 종목 외에는 아직 이렇게 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 주식들, 나머지 기업들이 어떻게 좀 더 이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어떻게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해서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아직 그런 대책, 이런 메시지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니까 뭐 지금도 여전히 미국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정부가 장기적 처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치솟고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뭐 이른바 3고 현상으로 국민들 부담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이창용 총재는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과거와 다르다. 우리는 채권국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IMF 때에도 이제 정부가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이런 발언을 했던 걸 떠올리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총재의 이런 확신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는 아닌 게 맞아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그 이후에 똑같은 일을 반복을 안 하려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충분히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위기는 뭐냐면요, 그것이 위기인지 모르게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미 1,500원 환율 시대가 이제 눈앞에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이명박 시대 때, 이명박 정권 때 우리 국민들 고환율 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주당에 나서가지고 우리 서민들 재산 다 뺏어갔다. 대기업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했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고환율 굉장히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고환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까? 그냥 뉴노멀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고환율에 있어서 지금 야당에서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이 세 가지를 지적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관통하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통화량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 통화량과 관련이 있어요. 왜? 통화량이 이렇게 많으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요. 네. 실질적인 게 아니라 명목적으로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가가 일단 오르게 되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 물가 올랐어요. 그럼 물가는 이것만 오르냐? 부동산도 올라요. 지금 부동산은 게다가 지금 규제로만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지 수요 공급은 맞춰놓지도 않아요. 공급을 해서 풀 생각을 안 하고 억지로 수요를 누르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터져나는 순간 부동산 대폭발이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도 역시나 환율 아니지 통화량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고환율. 이거 지금 고환율 문제도 이 통화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금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못 낮추는 것도 통화량이 더 늘어나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정부가 이 무한 확장 재정 정책. 저는 약간 처음 이재명 정부 들어설 때부터 호텔 경제학식 논리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해 왔었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계기 전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국가 채무는 얼마여도 상관없다. 아, 저기 미국 같은 나라 봐라. 그 국가 채무 100% 넘어도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프랑스 당장 100% 넘으니까 문제 생겨가지고 신용등급 강등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정권 끝날 때쯤 되면 60%가 넘어갈 거예요. 국가부채 비율이. 근데 그래도 괜찮다. 국가의 빚은 괜찮다라는 잘못된 망상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경제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창용 총재가요. 시험대에 곧 오를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돈을 풀 거예요. 그때 과연 이창용 총재가 한은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지켜보겠습니다.